자, 우리 독해에 이어서 쓰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8월 총평하자면요. 이번 8월 시험에서는 어떤 특수구문, 뭐 우리가 흔히 중국어 어법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법이 딱 한 문제 받점문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의미에 따라서 문제를 배열할 수 있도록, 또 대신 그걸 또 어법적으로 접근하자면 SVO 문형, 즉 동사수로문이 좀 더 많이 나왔었다. 단 단어가 끊어지는 게 좀 희한하게 끊어져서 의미를 보고 여러분들이 배열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8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오늘 대비 특강도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자, 쓰기 일부분 5문제 풀 텐데요. 쓰기 일부분 먼저 하실 때는 반드시 주어와 수어를 먼저 찾아주세요. 특수구문에 관한 형식은 외워두시면 시간 절약하시면서 또 만점 받으실 수 있겠죠. 한자 바르게 적어주시고 문장 보어 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이에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눈에 띄는 건 먼저 다 빼주세요. 여기 보이시죠? 대부분 인칭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죠. 앞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봐주시면 반년이라고 얘기를 해서 반년, 그쵸? 6개월이라고 나왔네요. 뒤에 단어 보면 시간이라고 나왔는데 시간이라고 나왔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반년 시간은 묶어서 그쵸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봐주시면 통과파류라고 나왔는데 오늘 요 단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통과라는 표현은요 원래 동사로서 맞습니다.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뜻에서 조금 더 문법적인 의미가 강해져서 우리 흔히들 이제 전치사로 많이 쓰죠.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뒤에 봐주시면 파류라는 표현은 바로 법률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법률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넘어갑시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의 신용. 원래 우리가 알던 HSK 문제에서는 단어가 이렇게 품사별로 끊어지던지 그쵸? 좀 더 깔끔하게 끊어졌었는데 여기 봐주시면 주의 신이라는 단어, 즉 결심하다라는 동사 하나와 용이라는 또 동사가 하나, 그쵸? 사용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8월 시험에 이렇게 의미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이걸 한 단어로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거 출연이 되었습니다. 자, 주의 신이라는 표현은 동사로서 결심하다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서 결심이라는 뜻이 있어서요. 이때는 결심을 하다라고 얘기하면 앞에 동사 시아주의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면 되겠죠. 오늘은 동사 역분으로 결심하다. 넘어가시죠. 이 결심하다라는 그럼 그 주체는 당연히 사람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묶어가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용이라는 표현은 사용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동사와 동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동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사용해서 뭐뭐 하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 뒤에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대상, 시간 같은 것들이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단어 봐주시면 资格考试이라고 해서 자격 시험이라는 전반적인 명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 자격 시험이라는 명사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머지 이제 의미에 맞춰서 동사들은 다 보였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용이라는 표현은 사용하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 시간을 사용해서, 즉 이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반년 시간이라는 표현이 요 뒤로 가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중국어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시간의 어순이 굉장히 강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다 시간 순서대로, 발생한 순서대로 혹은 발생하려는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시간을 사용을 해야지만 그렇죠, 시험에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정답 체크해 주시면 타주의신, 그 사람은요 결심했습니다. 뭘요? 이 부분을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용 반년 시간, 반년의 시간을 사용해서 통과합니다. 무엇을요? 法律资格考试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원래 2010년도 우리 HSK가 신 HSK로 바뀐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오다가 그 중간에 잠깐 또 시험이 흘러갈수록 어떤 어법적인 요소가 강조되었다가 다시 우리 8월 시험부터 의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한번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죠.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봐주시면 눈에 띄는 거 빨리 그냥 체크를 해주세요. 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앞에 단어 보도록 합시다. 위치라는 표현은요. 한자 그대로 읽으시면 어기
의라는 뜻이요. 말의 기운이네요.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5급, 4급 문법 공부할 때 어기조사라는 표현을 쓰죠. 어기는 뉘앙스를, 그쵸? 조사, 도와주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위치, 말하는 투, 뉘앙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단어에 오늘 별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정말 많이 독해 일부분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다가 되게 오랜만에 나온 단어죠. 무나이판. 원래 나이는 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4급 공부하면 나이신, 인내심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쵸? 나이라고 표현하고 판이라는 표현은요. 짜증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이판이라는 표현은 짜증나는 걸 참다라는 뜻인데 앞에 그 부정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무나이판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짜증난다라는 뜻이, 그렇죠? 실증이 난다라는 뜻.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说话的 말하는 이라고 표현했죠. 대부분 조사 또 뒤에는 뭐 간다? 그렇죠? 명사 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얘가 뭐뭐의라는 뜻이니까요. 那么看一下 앞에 语气是个名词 앞에 명사죠. 그러면 말하는 뉘앙스 说话的语气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 무나이판이라는 말 자체가 나이판이 이게 참다, 짜증나는 걸 참다라는 형용사니까 형용사스러운 문임을 알 수 있겠네요. 더 확실합니다. 여시에라는 표현은 조금이라는 뜻이죠. 그럼 정답 나오네요. 그 사람 말하는 투가 좀 짜증난 것 같아요. 他说话的语气 주어 잡아주시면 되죠. 요시에 무나이판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무나이판은 짜증을 참지 못하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얘가요 뒤에 조사 떠를 붙여서 不耐烦地说,不耐烦地干什么 이렇게 이 앞에 부사 용법으로 사용이 되니까 꼭 이 단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런 거 해주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얘기 말씀드렸었죠. 단어 뒤에 러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 동사 뒤에 붙어 있습니다. 봐주시면 获得라고 표현하죠. 한자 그대로 봐주시면 획득하다예요. 이 더가 얻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获得도 얻다예요. 대부분 获得 뒤에는 목적어가 다 좋은 것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운이 좋아서 또 노력을 통해서 뭔가 얻어냈다. 获得了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단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사이더 좀 쉽죠? 시할부 떠 뒤에는 뭔다? 명사예요. 근데 봐주시면 얘가 이미 동사 수러문인 걸 알았어요. 그럼 나머지 건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앞에 단어 관준이라는 표현은 우리 5급에선 너무 많이 사용이 되죠. 감머리가 그쵸 얹어져 있어요. 뭔가 감투가 씌워져 있는 겁니다. 이 관준이라는 표현은 1등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 단어 좀 생소하지만 모터이라는 표현은요. 한자에는 그런 뜻이 없고 모델을 그쵸 발음 나는 대로 음을 빌려왔다 해서 음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셨다 한들 이미 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주어 수어예요. 그쵸? 나머지 건 다 목적어니까 요 뒤에 올 수 있는 목적어 그러니까 뭐 수식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편했었죠. 그럼 정답 나왔네요. 그녀는요. 그쵸? 모델 시합에서 어떤 이렇게 1등을 했다라는 뜻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他获得了 동사 뒤에 목적어 모터 비사이더 관진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또 뒤에는 명사가 가요. 시합은 시합인데 어떤 시합이요? 모델 시합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고 여기 명사 여기 죄송해요. 명사를 꾸며주는 요 부분을 다 관형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SVO 문형에서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관형어 배어라는 문제였었고요. 넘어가서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외 이런 거 쉽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빨리 눈치를 채주고 이것도 这次他们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쉽게 눈에 보이는 거 먼저 빨리 체크를 해주세요. 이제 나머지 것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단어 보도록 합시다. 年轻导演이라고 나와 있죠. 导演이라는 표현은 우리 그쵸 감독입니다. 얘는 연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니까 감독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사람이에요. 이외 이 수량사 뒤에는 당연히 그쵸 사람이 가니까 얘랑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은 이외의 년轻导演이라고 표현을 해서 명사들이 나왔으니까 얘는 자연적으로 그쵸 이 부분이 수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짱采访 자 오늘 이 단어에 체크하도록 할게요. 동사 采访이라는 표현은요 인터뷰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새 시험에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那么看一下前面的짱 자 이 짱이라는 표현은 조금 쓰임이 다양해요. 짱은 일단 부사로서
장래에, 그렇죠? 뭐 앞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장래할 때 이지양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지양이요 또 하나의 전치사의 의미로서 바와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단 바로 용법이 사용이 된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쵸,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로가 동츠 동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지양은 여기서 장래에, 장래 앞으로. 근데 어쩐다고? 부사예요. 부사는 말을 던져봤을 때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터뷰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인터뷰하는 주체는 당연히 담원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에 맞춰서 역시나 SVO 문형으로 만들어주시면 这次他们 그쵸? 将采访 인터뷰할 거예요. 누구를요? 年轻导演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8월 시험이 어렵지 않았어요. 단 의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짜오카이라는 표현은 모르는데요. 만약 몰라요 라고 하신다면 얘가 카이가 열다잖아요. 그럼 얘도 열다예요. 원래 중국어는 이름절 한 글자짜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세상이 막 발달하니까 이 한 글자로 말을 나타내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음절이 많이 생겨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사회가 발전한,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가 이음절, 그러니까 두 단어로 된 게 불교가 전해지면서 말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글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는 단어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자, 本月 이번 달 중순. 이건 다 시간이 나와 있네요. 시간이라고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요거 하나 볼까요? 종지의 회의라는 표현. 회의는 회의니까 얘도 그냥 뭔가 회의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오늘 앞에 이 단어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지에라는 표현을 사전에서 찾아봐 주시면 동사로서 총결하다, 결산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에 묶어서 정리를 내리는 거예요. 종지의 회의는 대부분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번역을 하셔야 되는데 뭐 연말 회의라든지 뭐 월말 회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마무리를 짓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 회의가 이번 달 중순에 열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번 문제는 마지막 단어 보도록 합시다. 짱유라고 나와 있죠. 제가 3월 달 시험에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예에서 한번 피토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꼭 찾아봐 주세요. 지향이라면 앞에서 아까 설명했었으니까 뭐 앞으로, 장래에, 미래에 라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위는 대부분 뭘 생각해 주시냐면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짜이라는 용법과 똑같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무엇 무엇에 라는 뜻인데 우리도 짜이는 뒤에 시간과 장소가 오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단, 이 위는 제가 답하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전치사라고 하죠. 뭐 또 어떤 분들은 개사라고 공부를 하셨겠었지만 뭐 상관없어요. 용법은 상관없어요. 대부분 이제 전치사는 어떤 동사 앞에 수로 앞에 쓰여서 명사와 함께 그쵸? 이 묶어진 다음에 우리 동사를 꾸며주잖아요. 그쵸? 근데 위는 특이하게 동사 뒤에 붙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 옛날에 중국어는 다 동사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조에서 뭔가 실질적인 의미가 탈락하고 어법적인 의미가 남아져 있는 애들이 전치사로 가요. 그래서 전치사는 대부분 찾아봐 주시면 얘도 원래 동사가 뭐예요? 따라가다. 종도 따라가다. 그러니까 전치사에는 원래 다 동사 의미가 먼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의미가 파생이 되면서 얘가 조금 위치가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얘는 전치사인데 뒤에 갖다 붙었지? 원래 옛날에 동사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가 그게 이제 현대 중국어로 오면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라는 문법적인 의미. 이제 그래서 허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도 왜 뭐가 없으면 허하다, 공허하다 할 때 그때 허자예요. 허화됐다라는 게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위가 5급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월, 5월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위에 대해서 한번 푹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단 한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이 이 뒤에 시간이요. 시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에선 부사 전치사는 다 어디 앞에 온다? 수로 앞에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답 나왔어요. 그쵸? 종지의 회의, 이 회의가요. 그쵸? 짱, 장차, 어디 어디에서요? 本月中旬이라고 얘기해서 이번 달 중순에 召开 열립니다. 라고 해서 문장 마무리 져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일 큰 건 얘랑 같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용법이 거의 비슷해요. 단 전치사이지만 타이틀이 동사 뒤에 더 가장 많이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어디 어디로부터 무엇 무엇에 대해
여러분 이게 전자칠판에서 잘 안 써져요. 뭐 무엇을 향해서 뭐뭐보다 이런 의미를 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겠지만 원래 다양하게 쓰이는 동사였었는데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지면서 이런 잔재들이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看一下这家公司이 회사는요. 成立于1997년이라고 나와있죠. 成立이 부분이 동사예요. 그렇죠? 성립되었는데 언제요? 成立于라고 해서 뒤에 시간 表示时间 보이시죠? 그래서 1997년에 그쵸? 설립되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동사 뒤에 갖다 붙었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这种药, 이 종류의 약은 主要用于感冒的治疗 보이시죠? 용 사용됩니다. 위가 붙어서 어디에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봐주시면 범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자연적으로 다 어디에 무엇에 라고 표현이 되죠.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我们的同学来自于 아마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成立于 来自于 여기서 제일 많이 보일 거예요. 来自于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이 来自가 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自도 찾아보시면 전치사라고 나와요. 근데 얘랑 얘 두 개만 동사 뒤에 붙어요. 라이즈라는 표현도 어디에서 오다. 이 위를 또 붙여서世界各国 어디에서부터 오다. 세계 각국에서 오다. 이렇게 거꾸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걸 보일 수 있겠네요. 4번 봐주시면 游泳有助于健康. 有助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도움이 돼요? 有助于健康이라고 얘기해서 시간 범위뿐만 아니라 대상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뚜이가 우리 대상을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5번. 他一直找不到工作了. 일을 계속 못 찾아요. 所以只好求助于. 자, 동사 求助라는 표현은 도움을 요청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他的老同学, 그래서 대상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 거 볼게요. 队员们, 이 팀원들은요, 都认为 모두 생각합니다. 对方的水平, 상대방의 수준이요, 실력이 远远高于自己. 高于, 높아요. 뒤에 위를 붙여서 뭐뭐보다 높다라는 비교 대상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위는 쓰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5급에서는 위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위에 대해서 감을 익히시려면 독해 공부를 하시면서 위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여기 이거 나온 예문 다 그 독해 3부분에서 찾은 예문이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8월 시험도 이랬었고 이제 여러분들 9월 시험 준비하셔야죠. 9월 시험도 8월과 거의 비슷하게 난이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적중 특강 몇 번만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 분명히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랑은 다음 달 적중 특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辛苦了。